제목은 을사년 신경 써야 할 점, 주의할 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주의할 점도 있고 신경 써야 할 점도 있고, 이제 을사년이 우리한테 대체로 어떠한 핵심 화두를 던져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을사년 이제 무인월 왔고 앞으로 12달 동안 내년 이제 병오년이 되기 전까지 기축월까지가 해당이 되겠죠. 기축월. 그래서 천간에 을목이 떴다라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목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이기도 하고 키워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도 의식을 해야 된다. 작년이 갑진년이었고 올해가 이제 을사년인데, 갑진년에 대한 기운들은 당장 간목을 발현시키기에는 그 전년도인 개묘년하고 연결이 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을사년은 갑진년하고 연결이 되기도 물론 하겠지만 병오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좀 보시는 게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뭐든지 운을 볼 때 오늘이 어제랑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날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그 다음 날과 연관이 되기 위해서 사건 사고가 벌어진다든지 약속을 잡는다든지, 중요한 어떤 미팅을 내일 잡았어요. 그럼 오늘 일어날 일은 스케줄을 잡는 이슈가 있겠지만 내일과 연관이 되겠죠. 그런데 내일 약속을 했는데 내일 만나지 못했다. 그럼 이제 그 연결성이 끊어지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 시간적인 흐름은 오늘이 어제랑 관련이 있느냐, 내일이랑 관련이 있느냐, 그런 것처럼 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세운, 연운, 신수 이렇게 볼 때 을사년이 갑진년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병오년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서의 새로운 이슈를 만든다든지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천간의 을목은 간목하고 연관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연도인 병오년에 병화하고 인연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과 관련된 거. 지금 내가 현재 자격증이 필요하다. 학교를 졸업을 해야 한다. 졸업 논문을 써가지고 학위 타이틀을 따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게 올해 말까지가 관건이다.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병오년으로 넘어가야지 을사년에 대한 숙제가 끝나는 개념인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하고의 인연이 을사년부터 시작되는 그런 인연일 수도 있고, 갑진년에 비롯된 인연이 을사년에 끝날 수도 있고,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갑진년에 이제 시작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된 거. 그것이 을사년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을사년의 끝이 날 수도 있고, 또 을사년에 시작된 인연, 계속 이제 병오년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지, 성장이 되는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사주 일간별로 대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토일간이다 그러면은 목이 관이니까 관성에 대한 부분, 타이틀, 시스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얼마나 직접적인 작용이 되는지, 그런 작용이 된다고 했을 때 나랑 밀접한 관련을 맺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소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속이 바뀐다든지 새로운 일자리에 취직을 한다든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토일간일 경우에 그렇고, 금일간의 경우에는 이 재성이 목이니까, 재성을 보통 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목인데 이 돈과 관련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죠.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투자한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직장 내부에 있어서도 어떤 세력 다툼 이런 거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말을 듣고 따라야 할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성장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새로운 게 뭔가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게 갑진년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갑진년에 시작한 게 될 수도 있고, 갑진년에 마음을 먹었던 걸 을사년에 시작할 수도 있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갑진년에 학교에 들어간다거나 학교를 바꾼다거나 필요한 자격증에 관련된 문서를 취득한다거나, 그런 것들 당연히 이 을사년의 을목이라고 하는 천간과 관련 지으면 교육, 새로운 문화에 발돋움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개발시켜 나갈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사람, 지금 좀 잘 풀리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은, 잘 풀리는 거는 우리가 교육이 공부잖아요. 공부할 때 주변에서 이제 열심히 도와주고 걱정거리가 없으면은 잘 풀리겠죠.
걱정거리가 없으면은 시작이 순조롭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치면은 그 이자 나가는 게 걱정이죠. 월세도 빡센 곳에서 영업을 한다. 당연히 월세 내는 것 자체가 걱정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하고 관계를 하는데 뭐 연애를 하든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관계를 뭐 이제 그만하려고 하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이 사람하고 더 그만 살지 더 살지 앞으로 어떤 쪽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고민을 하고 내가 신경을 써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부적인 서포트가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 살림을 하는 주부였는데 남편이 공부하라고 뭐 적극적으로 교육비를 대준다든지 일을 해볼까 고민을 막 하던 찰나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럼 애는 어떻게 할 거냐? 애는 내가 보겠다. 아니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시작이 순조롭겠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봤는데 뭐를 할 때,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 잘하려면요, 머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걱정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제 공부 잘하신 분도 있을 거고 성적이 좀 잘 안 나오셨던 분도 있을 건데 머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걱정거리가 많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시험 날만 되면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시험 공부한 것들이 잘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수가 없는 거죠. 모의고사는 점수가 아주 잘 나오는데 본고사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죠. 원래 걱정거리가 많은 경우 있죠. 아니면 집안에 아픈 환자가 있다든지 병자나 환자가 있으면은 그 집안을 일단은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병자나 환자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문제점과 시발점이 생기는 거죠. 그 병을 고치는데 먼저 신경을 써야지 병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전쟁도 그렇죠. 병력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뭐 쳐들어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을사년이라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뭘 시작을 하긴 해야 돼요. 재성으로 시작을 하든 식상으로 시작을 하든 관으로 시작을 하든 뭘 하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할 때 걱정거리가 뭐가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을 내가 뭐 옮길지 새로운 곳으로 인한 자격이랄지 스펙이랄지 그런 경력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다. 당연히 어렵고 잘 안 되고 뭐 면접 넣어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요즘 시장이 점점 급변하는 느낌이죠. 인력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노동자들 그리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 다 여러 방면에 다 고충이 있습니다.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투자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이 투자는 나한테 들어오는 투자 이런 것이 이제 되면 순조로운 거고, 공부하는데 알맞은 선생님을 붙여준다든지 참고서나 교재를 선택을 했는데 알맞은 딱 교재다.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들어오느냐, 이것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는 재테크적인 부분도 되겠죠. 뭐 주식이나 코인에 얼마 넣어놨는데 아주 재미를 많이 봤다. 그럼 그거 가지고 자본금으로 내가 뭐 새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된다. 그런 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환경과 관련한 여건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얼마나 유리하느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을사년에 이제 신경 써야 할 점들이. 지지에 있는 이 사화를 이제 놓고 보면은 이 지지 사화는 치고 나가는 거. 이 사화 때 뭔가 치고 나가는 물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일과 중에서도 사시가 9시 반부터 이제 11시 반까지를 이제 사시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동경 표준식 더해가지고 30분이 추가가 되는데 원래는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가 사시죠. 그러면 9시부터 11시까지가 오전 일과예요. 오전 일과. 그러니까 지금 회의 끝나고 업무에 이제 투입이 돼서 점심 먹기 딱 그 직전까지 오전 일과를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이 사화라는 거는 모든 게 처음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시간까지가 진시까지. 출근하고 회의하고 인원 체크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사화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사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움직일 때 계산을 다 하고서 움직이려고 하는 매사 치밀함이나 꼼꼼함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뱀띠라든지 서월생이라든지 일지에 사화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 치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준비하는 거는 정작 필요한 거, 당장 갖고 나갈 거, 요거에 대한 것을 챙기고 이제 나가는 거고요. 이제는 문 밖으로 나가서 뭔가 이제 물건을 팔든 뭐 회사 출근을 하든 치고 나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들. 내가 이제 직장인이다, 자영업자다, 사업가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상태가 이제 사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관을 보여주든 식상을 보여주든 인성을 보여주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화가 어떠한 일간 대비해서 십성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읽는 거죠. 뭐 목일간이면 식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식상에 관련한 나의 재주나 개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뭘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들기를 시작한다. 만들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료가 혼합되는 걸 얘기하죠. 재료가 혼합되고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고 주물럭거리고 가공하고 그거에 대한 만들기를 이제 막 착수하기 시작할 때 건물에 대한 기초공사가 이제 막 올라가는 딱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모든 설계도와 작업 인부들이나 공간이나 시간적인 공사 기간 이런 거 배치시키고 왁구 짜고 이런 것들 그걸 다 하는 게 사화의 이전까지가 진토 때까지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진토 때는 이게 말이 많은 겁니다. 원래 한다고 했다가 막 틀어져가지고 승질나서 싸우고 막 그만두고 설계도 잘못돼가지고 그럼 수정하고 멤버들이 막 왔다 갔다 빠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가 일을 막 착수하게 바르고 시작할 당시에 투자 같은 거에 대한 변동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누가 투자한다고 했다가 만약에 집에서 조금 비전이 좀 안 좋아 보이니까 좀 하지 마라 아니면은 뭐 조금만 투자해라 해가지고 막 투자금 회수하고 나중에 더 내겠다고 하고 이렇게 말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뭐 큰 돈을 뭐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의심이 많아요. 예, 이 우리가 을사년 겪기 전에가 이제 갑진년이고 하니까 이 갑진년까지는 이게 의심이 많은 시간들이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내 사람인지 싶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 일에 대한 안정성이나 얼마나 오래 유지가 될지에 대한 그런 유지력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유지력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부터 보여줄 수 없는 거니까 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구성이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좀 가야 한다. 그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내가 뭘 보여주기 이전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의심한다. 그게 이상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의심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운이 좀 안 좋은 케이스고 내가 뭐 보여준 것도 없는데 나를 막 믿고 거금을 투자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건 이제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진년까지는 이제 운으로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을사년부터는 하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니까 이미지 같은 게 점점 이제 구축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여준다,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이 사시에는 백수들도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했죠. 날이 따뜻해지고 태양빛이 들어오고 못해도 이제 사시 끝나기 전에는 항상 일어나는 게 배가 고프니까 밥이라도 먹으려고 일어나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수들이라든지 주말에도 사시에는 일어난다. 사시에는 누가 일어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 먹는 사람 보면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오늘 출근 안 하냐고.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나는 직장인이 아닌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오늘은 쉬는 날이야. 뭐 창립 기념일이야 뭐 하면서 자신이 오늘 출근하는 날이 아니라고 이제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직장인이 아니거나 밤에 일하는 사람이면 나는 이제부터가 이제 자는 시간이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사화 때는 정체성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제 사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애매한 거는 의도적이지 않고서는 잘 드러납니다. 본인의 그런 성향 자체가 잘 드러나고 또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 교육적 분야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선생님들도 보면은 사화들이 많고 사화가 있는 사람들이 또 설명을 막 현란하고 말을 잘하지 않아도 전달이 잘 됩니다. 보여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화라고 하는 글자 안에 보여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화가 정기로 있죠. 병화가 정기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달력이 좋다. 근데 이제 사화가 한마디 하면 될 거를 다른 사람들은 5마디 10마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여주는 게 잘 안 되니까.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사화가 없으면은 안 믿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오화 같은 경우는 안 믿으면은 데리고 가서라도 직접 보여주든지 자기가 막 오버 액션을 떨어서라도 강력하게 이제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사화는 크게 힘 안 들이고 그냥 일단 이런 게 있어 뭐 안 믿으면 말어 라고 얘기는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는 거죠. 왜냐면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화의 특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여주는 단계 만들기를 시작한다. 만들기 이 만들기라는 거는 섞이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섞이는 작용 뭐 칼로 째고 뭐 테이프로 붙이고 건축물 같은 거 올릴 때 콘크리트 혼합하고 기초공사 짓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조물들을 뼈대를 이제 올리는 거죠. 대인관계도 그때부터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사화가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기본적으로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신경 쓴다는 게 막 목숨을 걸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개념을 잘 잡는 거죠. 대인관계를 할 때 기본에 대한 것들.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화가 있다고 대인관계를 잘한다 이건 아니고 기회 자체가 따라온다 이런 거죠. 대인관계에 대한 포맷들이 잘 짜여진다. 근데 뭐 기회는 찾아왔는데 뭐 개판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기회도 안 찾아왔는데 정말 막 감동을 시켜가지고 뭐 사화도 없는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사화가 있으면은 순조롭다. 관계를 이제 막 시작할 때 나한테 기운들이 잘 들어온다 이거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 사화가 없더라도 대인관계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시작되고 내 주변에 이제 다양한 인연과 사람들이 들러붙는다. 내가 붙든 그 상대가 붙든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죠. 영향을 미친다. 연락만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시작하고 이런 단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화랑 관련된 키워드는 각종 피곤한 일, 애정잡사 같은 게 을사년에 많이 일어날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과 관련된 것들 전혀 그런 게 없었던 사람들도 이런 을사년에는 애정잡사가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연애운 같은 거 관심도 없고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게 그러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애정잡사가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천간의 을목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이성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을목 연도 있죠. 뭐 10년 전에 을미년이었고 그 10년 전에는 또 을유년 이렇게 2005년, 2015년, 2025년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 생각을 해보시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 또 있죠. 이 사주의 천간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비슷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을목이 다양하게 이제 활동하는 거니까 활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동물들이 구애하고 짝짓기하고 자손 번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부터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뭐 연애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나의 스펙을 쌓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스펙 같은 거, 조건 같은 거.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뭐 누가 누구랑 뭐 어떻게 됐다더라, 뭐 누가 뭐 헤어졌다더라, 만났다더라. 그런 게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제 확립인 거죠. 지지로 이제 들어온 사화 보여준다 했죠. 내가 뭐 솔로든 뭐 연인이든 커플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부부가 됐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거죠.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는 이제 뭐겠어요. 관계를 만들든 자식을 생산하든 뭐든지 간에 이게 만들어지는 게 일어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알게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럴 때 각종 오해나 뭐 시비구설, 간제수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것들이 이제 이성과 관련된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받지 않을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기지 않게 매사에 꼼꼼하게 행위 같은 거, 행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 것에 대한 소유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내 것이 아니면은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 거라고 했을 때는 그 내 것과 관련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사람도 키워야 할 사람, 내 제자가 있든 후배가 됐든 자식이 됐든 그 애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키울 것이냐 개발에 대한 키워드가 이제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돈벌이 수단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직업에 대한 변동사항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때입니다. 뭐든지 간에 시작하려는 게 노선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는 뭘 배운다는 얘기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키워드가 들어있거든요. 을사년의 을목이라는 게. 그래서 돈이 될 것 같으면은 투입되는 거죠. 한번 이거 해볼까? 전망이 괜찮은 것 같은데 돈벌이 되겠네? 바로 뭐 하던 일에 대한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을사년 전반이 이제 사람 관계 맺고 끊음 이런 거는 이제 관계가 이제 새롭게 맺어지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관계들이 또 끊어지기도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서류 정리라든지 뭐 각종 이혼과 관련된 부부의 경우 당연히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집 계약이라든지 내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만료라든지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현금을 용통할 일들 그래서 각종 피곤한 일이라는 거는 언젠가 정리해야 될 일들을 을사년에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사를 가든 아니면 뭐 세입자를 뭐 내보내고 새로운 매수자를 찾든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설계를 할 것인지, 그런 다양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포인트를. 그래서 이제 을사년에는 특히 이제 매사에 성급하게 움직이는 거 있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비롯된 성급함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돈과 관련된 거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돈 버는 문제들이 많이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돈 버는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투자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거를 하면 좀 돈이 되겠다,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쉽게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아도 갑작스럽게 뭐에 홀린 듯이 관심이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 주변에서 뭐 권유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누가 뭘로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하면서 너도 한번 해볼래? 아니면 여보 우리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게 펌프질이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만약에 뭘 할 것 같으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교육이라고 써놨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요. 일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꼼꼼하게 알아보고, 뭐 질병에 걸려도 마찬가지겠죠.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병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의사들이나 뭐 간호사들이 알려주겠어요? 그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처방하고 그 치료법에 대한 거 있으면 그거 시행하고 최소한의 부분만 얘기해 주는 거지, 뭐 나를 덮어놓고 막 강의를 해주고 뭐 의학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된 것들, 어떤 사건 사고 생기더라도 내가 공부하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겠다, 돌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도 뭘 투자하고 싶다, 재테크에 관련된 거다.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한테 상의를 한다거나 최대한 내가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책임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거 있죠. 책임. 내가 얼마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력들. 그게 중요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감당 역량이라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런 역량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들이댔다가 나중에 고배를 맛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오버 액션 하는 것들, 처음부터 다 오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오버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해도 되겠지 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발을 빼지도 못하는 거죠. 갯벌 같은 데 들어가면 발이 쉽게 안 빠지죠. 빼내려고 하면 더 깊이 빠집니다. 천천히 나와야 돼요. 급하게 나오려고 하면 더 막 이제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을사년이 좀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좀 갯벌 같은? 갯벌같이. 갯벌이랑 또 어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얼음구덩 있죠? 얼음구덩에도 너무 쉽게 빠져나오려고 하면 미끄러지니까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 얼음구덩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회전을 하면서 빙글빙글 돌듯이 뛰어가면서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데 그마저도 너무 그 깊은 곳에 빠졌다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점프를 할 수도 없고 미끄러우니까. 어디에 빠지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을사년은 좀 유혹과 관련이 있는 그런 키워드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혹과 관련된 키워드. 이 사화가 또 뱀이잖아요. 뱀 하면은 뭐 욕심과 사탄의 상징도 있고 유혹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사화가 있는 사람들이 그 낚시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게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뭔가 사기를 친다 걱정하고 사화 있는 사람들이 나는 좀 사기를 치면서 뭐 살아야겠다 하면은 아주 그럴듯하게 잘 할 수 있는 기질들이 그런 유혹적인 그 키워드를 갖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많은 그 여성분들이 하는 그 유혹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는 것도 있고 하나의 가공을 하는 건데, 내가 원래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장을 하는 겁니다. 분장, 변장, 화장 다 이게 유혹과 관련된. 뭐 누구를 유혹하려고 뭐 화장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 기술이 능한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애정잡사, 이성들이 많이 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괜히 막 이렇게 고백이 들어온다든지 누군가 이제 막 접근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내 쌩얼을 아직 안 봤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을사년에 이런 유혹이라는 키워드도 한 차례 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을사년의 이 십성 중에 이제 상관이라는 게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내 사주 일간을 떠나서 을사년이라고 하는 을목 기준에서 이 사화가 상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이제 태세라고 하는 을목이 쇠군이에요. 쇠군. 우리하고 관계를 잘 조율해야 되는 손님이죠. 손님.
그런데 그것이 태세, 을목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인공으로 우리한테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얘의 기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간목일간이다, 경금일간이다, 이 기준에서 이게 식신일 수도 있고 편관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을목 기준에서, 이 태세의 기준에서 이 사화를 상관으로 쓰고 있다는 거, 요거를 또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일간 기준도 보지만 태세라고 하는 을목 기준에서의 사화는 상관이다. 그러니까 이 상관의 키워드, 상관은 기본적으로 속도와 관련된 문제가 따라오죠. 상관이 관을 상하게 한다, 경관을 한다, 그래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부정적인 것도 있고 한데, 우선은 관을 치는 것보다도 일간을 설계하는 게 우선입니다. 상관이라는 키워드는 일간을 설계하는데, 내가 계획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 있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연예인들 보면은 막 엄청 섹시하고 그냥 눈이 가고 관심이 가고 막 팬카페 가입하게 되고 막 후원하고 막 이러는 것들에 이 상관적인 키워드 있죠.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송을 진행하는 연예인이나 방송 진행자의 사주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사주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이제 대운이든 이런 을사년 같은 이 세운이든, 그러니까 내 사주에 상관이 없는데도 그런 상관적인 기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을사년의 한 해 동안은. 그러니까 이 속도와 본능에 관한 문제, 이거는 다 순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상관은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일단 물건 있으면 먼저 써보고, 친구한테 정확하게 허락받고 서류 계산하고 뭐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즉흥적으로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발동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질들이 상관의 그런 속성 중에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 그럼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은 다 뭐 허락도 안 받고 막 물건을 쓰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예, 그거는 다르죠. 상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주에서 뭐 준법 정신 있는 뭐 정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정제나 일간이 신강하고 이미지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기질이 있어도 그걸 통제하는 다른 식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안에서 이제 도덕관념이라든지 준법 정신 뭐 이런 건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이 상관이라는 거는 준법 정신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지금 이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들, 속도와 본능에 관한 문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 때문에도 애정잡사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상관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절하고 저렇게 조절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난다든지 통제력에 대한 부분보다도 마음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이 있다. 꽤나 높다. 그리고 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치명적인 매력들이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뭐 논리로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본능에 관한 것들이 다 조절이 되겠죠. 이 상관이 있는 분들의 매력이 그런 겁니다. 순서나 이런 절차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지금 현재 하냐 마냐,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주에서는 상관이 있더라도 상관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것들과 조화를 부려서 나는 상관이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 말씀하신 대로 다 맞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상관이 있는데 심지어는 상관이 강한데도 저는 안 그런데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은 상관과 다른 또 십성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가장 오해가 많은 십성 중에서도 이제 상관이 단연 으뜸입니다. 사주 강의나 어떤 책을 읽을 때나 누군가 얘기하면 고지고대로 안 듣는 거죠. 본인이 이제 뭐 꽂히는 거, 이거 이 사람 나 욕하는 거야? 아니면 뭐 까는 거야?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왜곡된 의미라든지 뭐 전달이 다 안 됐다든지, 그러니까 부분적인 포인트인 거죠. 부분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식신은 조금 전체적으로 느긋하게 보는 여유가 있다고 하면, 상관은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부분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하고 막 환장하는 거.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은 꽂히는 건데, 나쁘게 생각하면은 그거에 막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만 보면은 왠지 죽여야 될 것 같고 이런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부분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가요. 상관이라는 거는 전체보다는 좀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원래 이 상관 경관이라는 마인드도 관의 약점을 물고 늘어주는 거예요. 정관의 약점, 편관이 아닙니다. 상관 경관은 정관을 치는 거예요. 상관이. 그런데 정관이 다 잘못만 했느냐? 잘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주는 이유는 뭐냐? 내가 관을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되니까. 그래야 할 일이 있을 때 상관 경관을 치겠죠. 아무 때나 상관 경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야 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정관이 나를 맨날 괴롭히고 잘못을 막 지적하고 성질이 막 어떻다고 맨날 지적했다 이러면은 나도 기회가 왔을 때 뒤집어 엎어야죠. 그런 게 이제 상관입니다. 그래서 상관 앞에서는 말조심을 잘 해야 돼요. 그 말조심이라는 게 뭐 엄청 눈치를 보고 뭐 쫄보처럼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의를 잘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 상관에 대한 예의라는 거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마음에 상처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상관이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상관들이 뭐 성질이 뭐 더럽고 뭐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그런 상관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떠한 뭐 돈과 관련된 계약이 있을 때도 그렇고 뭔가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나한테 예의를 갖추려고 하거나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상관들은 그 예의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좀 두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다소 불편한 거야. 뭐 본인들이 어려운 게 있든 아니면 내가 살다가 상관 대운이 올 수도 있잖아요. 10년간 천간이든 지지든 천간 지지가 뭐 통으로 간여지동으로 오든 상관이라는 대운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내가 상관이 사주에 없는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속도와 본능에 관한 문제 가지고 배신도 많이 당하죠. 내가 믿지 말아야 할 사람 믿었다가 괜히 뭐 돈 날려먹고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상관이 있으면, 여자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요 좀 조카하고 인연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카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인 거죠. 뭐 조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 남의 자식들인데 맨날 남의 자식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죠.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밥도 사주고 뭐 신경도 써주고 막 문제아들 막 상담도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걔네 부모님보다도 더 내가 잘 알고 신경 써야 되는 일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관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조카랄지 아니면 남의 자식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다양한 일. 그러니까 뭐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못 지나치는 거죠. 그냥 밥이라도 좀 사주고 싶고, 아 저 사람 얼어 죽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막 건드려도 보고 그랬더니 막 왜 갑자기 자는 사람 깨우냐고 하면서 막 등질내고 하면 죄송하다고, 저 추운데 얼어 죽는 줄 알았다 하면서. 그 사우나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우나에서도 누워서 막 자고 있는데 막 할아버지 막 깨우고 혹시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왜 자는데 깨우고 난리냐고 그런 오해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상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을사년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화두가 이런 상관에 대한 키워드도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사에 내가 정확하게 전달한 게 맞는지 확인 작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신경 써야 할 점 이렇게 써놨죠. 내가 왜 보내줬으니까 알아서 받았겠지가 아니라 한 번 더 받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전화를 한다든지 그 사람이 정확하게 받는 게 맞는지 내가 알고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것들, 이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뭐 어떻게 해서든 될 대로 되겠지, 이게 또 갑진년하고는 달라요. 갑진년은 그냥 운으로 좀 살아가야 되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책임감적인 것들은 좀 가벼운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을사년에는 그 책임감은 조금 무겁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행위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 돼요. 웬만한 책임을 좀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 갑진년처럼 행동하시면 안 된다. 을사년에는 확실히 작정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상관의 키워드, 이거는 이제 속도와 본능에 대한 문제인데, 내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라든지 대비가 되는 것들, 아니면 뭐 구설수나 사건 사고 이런 거 생겼을 때 내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오해 사지 않을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러면 상관없겠죠. 오해를 받더라도 나는 충분히 알리바이가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걸 저지르지 않았다 라고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재판에 가서도 불이익을 받을 게 없겠죠. 그리고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고 나는 나름 타당하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이 먼저 반응할 때는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일을 저지르고 나서 이제 후회하잖아요. 이 상관이라는 게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사람을 믿어서 생기는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뭐 배신이나 뭐 구설, 상처 이런 것도 받고, 이 이유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니까 상대를 믿고 그럼 해도 되겠지 같이 따라가고 계약서 서류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상관을 조절할 때 이제 격국용신 같은 거 보면 뭐 상관 패인 쳐라 이런 말 있죠. 정인이라고 하는 이제 문서, 생각 이런 것들을 해라.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아까 얘기했듯이 자료 같은 거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인성이 뭡니까? 인성 공부잖아요. 공부. 어느 정도 내가 정보가 수집된 아는 만큼 상대를 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상관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조절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인성이 개입되지 않은 상관.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에 인성이라는 게 잘 안 돼 있다. 그 참을성에 대한 키워드가 또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을사년 같은 때 참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러니까 참으면은 괜찮은데 참지 못해가지고 갑자기 막 싸움 같은 것도 뭐 빡쳐가지고 막 싸웠다. 상대를 밀었는데 막 갑자기 죽었다. 조금 극단적인 비유이긴 한데 그런 일이 을사년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딱 생각을 많이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행위할 때 아시겠죠? 오늘은 뭐 을사년에 여러분들 신경 써야 할 점 전반적인 이제 을사년 이제 무인월 들어왔는데 이제 막 며칠 안 됐잖아요. 이제 한 2주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을사년 됐다고 뭐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뭐 확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냐, 을사년 아직도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직은 을사년이 시작은 됐지만 갑진년에 대한 기운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을사년 처음을. 그러니까 이제 일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하루가 좋으려면 어제 잠을 잘 자야지. 그래야지 오늘 아침이 순조롭잖아요. 근데 어제 뭐 남자친구랑 싸웠어.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친구랑 술 먹으면서 막 대표이사 욕하고 막 기분이 안 좋은 상태면 오늘 순조로운 시작이 되겠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을사년의 무인월은 갑진년, 병자월, 정축월, 을해월부터 해서 해자축월 자체가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결과가 이제 을사년 무인월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을사년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면접 다 떨어졌어요. 그 회사에 취직 못했어요. 그게 을사년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갑진년에 준비해서 면접 서류 넣고 실제로 오디션 보고 이제 그랬던 일일 텐데 을사년에 안 됐다고 해서 을사년 나한테 안 좋은 운 아니냐. 네, 아니라는 거죠. 갑진년에 대한 준비 기간이 을사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갑진년 운을 그래도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년이 시작됐다 해서 을사년의 기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갑진년의 끝자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걸 이제 보셔야 되겠죠. 뭐 이제 내년 되면 병오년 오겠지만 병오년도 마찬가지예요. 을사년의 마무리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병오년 시작되자마자 바로 뭔가가 바뀌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돼서 시작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게 이제 시작과 끝에 대한 개념의 차이인 거죠. 아시겠죠?